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최용욱입니다. 자, 오늘 할 주제는요, 교통통신제도의 발달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요, 다른 직군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바로 뭐가 되면 계리직 시험 볼 수험생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직군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시험 문제 출제도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좀 안 내는 주제도 있었어요. 하지만 많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 실제로 여기서만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 내지 2문제는 나온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 모르고 시험 보러 가셨다면 여러분들은 자격 없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이 되느냐? 여기서 나오는 것 첫 번째, 교통. 통신의 발달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대별로 여러분들 정리해 드릴 건데 제일 먼저 고대가 됩니다. 고대라면 어느 시기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고대는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발해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괜히 많은 걸 얘기하실 거 없고 우역이라는 게 설치가 돼요. 우역 설치가 우리나라에서 교통통신시설의 첫 번째 기록이라고 여러분들 봐두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게 언제가 됐냐? 신라 소지마리간 때. 소지왕이라고도 하고 소지마리간이라고도 합니다. 이 당시엔 마리간이라고 썼으니까 몇 년이면 5세기엔 487년에 우역이 처음으로 설치됐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우리나라 교통통신 우역이 뭡니까? 우리가 그 후에 얘기하는 건 역참 또는 역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두면 돼요. 관리들이 지방에 파견되거나 아니면 공문서를 들고 공적인 일로 내려갈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바로 우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우역은 언제? 신라 소지마리간 때 설치가 됐다. 이거 하나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고대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고려가 돼요. 고려가 되는데 고려도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우역이 처음 설치가 됐으니까 이제 확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우역이란 말이 이제 역이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해두면 됩니다. 역이라는 게 설치가 돼요. 역이 설치가 되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역을 관리하는 곳을 바로 어디요? 병부에서 관리를 하게 돼요. 병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병부에서 관리를 한다니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고려에는 이성육부였고 육부가 있었고 조선에는 육조 체제가 있는데 육부에서는 이병호영 할 때 병, 그 다음에 육조 체제에서는 이호예병 할 때 병, 국방과 관련된 거죠. 그만큼 역이라는 시설이 국방상 중요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역에는 누가 있었느냐? 역척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척. 근데 이게 좋은 신분이 아니에요. 역척은 바로 뭐냐? 신량역천입니다. 신량역천이라는 신분이 뭔지 알죠? 신분은 양민인데 하는 일은 천한 사람. 이 신량역천과 비슷한 게 고려시대 향부곡 소민들. 이 지역에 살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양민보다 일반 군현에 사는 양민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량역천인데 바로 역에서 일하는 역척도 거기에 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교통통신이 그렇게 중요하면서도 솔직히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조금 일반 평면, 노비는 아니에요. 천민은 아니지만 좀 하대받았다.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역이 존재하다가 원간섭기 이후에 이 원나라에서 세계적인 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역참제라는 거예요. 역참제. 역참제라는 게 바로 뭐냐? 원제군요. 원나라는 정말 넓은 나라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여러분들 고려와의 국경선부터 시작해갖고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헝가리, 유럽까지 가요. 그렇다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그 수천 킬로를 어떻게, 수만 킬로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다른 거 아닙니다. 역참이라는 걸 운영을 했어요. 일정 거리마다 역참을 둡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나가는 관리들한테 말을 대여해 주기도 하고요. 숙소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일정 숫자가 되면 다음 역참까지 그 역참의 관리가 그 안내해서 지나갈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제도죠. 이런 역참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기도 했죠. 역참제가 도입되기도 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건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하니까 벌써 또 아는 척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알아요.
그 양계 군사 지역인 양계에 있는 진 군사 그 진짜 아닙니다. 그건 병영 진짜고요. 군대가 있는 지역이고 이거는 나루 진짜예요. 자, 그러니까 배 타는 곳입니다. 배 타는 곳. 자, 배 타는 곳이 되고 자, 그래갖고 이렇게 써야 되나? 이렇게 써야 되나? 헷갈리네. 여러분들 나루터라고 여러분들 알아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누가 일하느냐? 진척이라는 사람들. 나루 진짜 써갖고 진척을 쓰는데 이 사람도 역시 신량역천이에요. 신량역천. 신분은 별로 안 좋습니다. 이런 게 있었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었느냐? 봉수제라는 게 나옵니다. 봉수제라면 여러분들 당연히 봉화 국경선에 엄청나게 뭐 누가 쳐들어왔다 그러면 봉화를 통해서 자 불빛과 그 다음에 연기를 통해서 서울까지 빠르게 연결해 준다. 여러분들 당시 뭐 조선시대 이런 데 기록 보면요. 국경선 북쪽의 국경선에서 일어난 일이 어떻게 되냐면 그 서울까지 도착하는데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 때쯤 바로 연락이 될 수 있었다라고 그래요. 굉장히 빠르긴 하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가 됩니다. 이 봉화에 대한 봉수제에 대한 기록은 원래 고대에도 기록은 있어요. 불빛과 연기를 이용해서 서로 통신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명확하게 언제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설치가 된 건 의종 때 1149년으로 거기 나와 있죠. 고려 의종 때 제대로 설치가 됐다는 기록이 나오고 여기에는 여러분들 누가 있느냐? 봉수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봉수관. 이 사람들도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당연히 봉화불 붙이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도 역시 신량역천입니다. 신량역천으로 대접은 잘 못 받아요. 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뭘 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좀 나온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무엇이 있었냐면 원간섭기 이후에 역참제가 도입됐다라는 거 정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세 번째 조선시대가 나옵니다. 조선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역원제라는 게 있어요. 역원제라는 게 있습니다. 역원제 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첫 번째가 바로 뭐가 되느냐? 역참을 얘기합니다. 역참이라는 건 이거는 다른 거 하기 위해서 공문서 전달 그러니까 여기 했던 거 저거 전국적으로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미 고려시대 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누가 있으면 역졸이 있어요. 자, 역졸이 있는데 이 역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역시 신량역천이에요. 에휴, 좀 대접 좀 해주지. 항상 대접을 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원이 있습니다. 원은 여러분들 지방에 내려가는 관리들의 숙소로 공공 숙소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공공여관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공공여관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역원제는요, 누가 여러분들 바로 병조에서 여기는 왜 고려는 육부지만 여기는 이제 조가 있으니까 병조에서 관할합니다. 병조 관할로 들어가 있었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봉수제. 자, 봉수제가 마찬가지로 고려와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전국에 무려 이 봉수대가 620여 개가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봉화포에 붙이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봉수꾼이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들도 역시 신량역천이에요. 대접은 여전히 못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봉수제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임진왜란 중에 박살이 나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임진왜란으로 이게 박살나고 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으로? 파발제가 나오게 됩니다. 봉수제가 박살나자 자, 임진왜란 때 바로 명에서 수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파발제가 본격적으로 쓴 건 임진왜란 끝부분인 1597년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파발이라고. 파발이란 말을 파발을 띄워라 이런 말 여러분들이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파발이 원래는 두 가지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기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발은 기병대 하면 여러분들 뭐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래갖고 맞아요. 이건 말을 이용하는 거예요. 말 타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꽂고서. 다 임진왜란 이후에요. 이 전에는 여러분들 파발제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을 갈아타는 곳이 참이라고 부르는데 참이라고 하는데 참은 여러분들 기발은요 25리마다 참이 설치가 돼 있었어요. 몇 인지도 여러분들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발은요
벌써 기병, 고병 해갖고 벌써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는 맞습니다. 이건 도보로 가는 거예요. 걸어서 가는 건데 좀 빨리 걷는다고 합니다. 60리마다 참이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60리 가서는 다음 순번한테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었다. 파발제가 운영되기도 했었다. 그런데 이 파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고려시대엔 파발 없답니다. 고려시대엔 파발 없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디 조선시대 와서도 조선 전기에는 파발 없다예요. 언제 이후 임진왜란 이후 임진왜란 중에 1597년 이후부터 파발제가 쓰였다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아주 포인트 중에 포인트입니다. 파발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이 이제 근대사회 이후가 됩니다. 자, 근대적인 이제 교통제도가 되죠. 자, 근대사회, 근대화 이후에 이제 근대적인 제도로 뭐가 나오는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러분들 바로 무엇하고 관련되냐? 우편제하고 관련된 거예요. 우편제도하고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는 자, 1884년에 우정총국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우정총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걸 누가 건의했느냐? 우정총국과 관련된 사람이 여러분들 첫 번째가 홍영식이라는 인물이에요. 홍영식은 무엇으로 갔느냐? 1881년 조사시찰단. 그래갖고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갔느냐? 여러분들 또 하나가 보빙사절단. 보빙사. 1883년 보빙사의 그 부대사급으로 부단장급으로 해갖고 미국을 방문했죠. 그리고서는 우편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고종에게 건의해서 우정총국을 설치하고 우정총국의 우정총판으로 임명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잘 됐어요. 그래갖고 원래 자 의학을 담당하는 전의관 건물을 이제 우정총국으로 만들어낸 것까지는 좋았죠. 하지만 이 홍영식, 그 다음에 김옥균, 박영효 그리고 서재필 등이 바로 무엇을 해요? 같은 해 갑신정변. 같은 해 갑신정변을 일으키는 바람에 결국 우정총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정총국에서 이렇게 연결된 게 사라지게 된다. 그러다가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을미개혁 때 1895년도 을미개혁 때 다시 한번 우편제도가 필요하다. 그로부터 한 10년 정도를 옛날 파발제도 그냥 썼습니다. 그러니까 웃겼던 거죠. 우편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걸 알면서. 자, 그래서 1895년도에 무엇이 설치가 됐냐? 우체사가 설치가 됐어요. 그리고서 그 우체사가 지금까지도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세 번째가 이것도 알아야 된다. 1900년 아직 우리나라가 망하긴 전이죠. 1900년은 만국 우편 연합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만국 우편 연합에 가입을 했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이러고 나서 문제는 1910년은 나라가 망했죠. 일본은 이 우편 제도를 오히려 식민 통치에 활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 징용 영장 같은 거 이런 걸로 날리는 거죠. 이런 게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대한민국 해방 이후가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49년도에 1949년입니다. 49라고만 쓰면 여러분들 안 되겠죠. 1949년도에 여러분들 일본에서는 일제시대 때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우리나라의 그 우편국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이때부터 바로 우체국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혁신, 분류의 혁신이 나타납니다. 1970년. 이러다가 1970년에 그냥 70자만 쓸게요. 70년에 바로 무슨 번호를 만들게? 우편 번호를 처음으로 만들게 되죠. 처음에는 5자리 우편 번호를 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몇 번? 지금도 5자리인데 지금은 5자리죠. 하지만 이 우편량이 급속도로 늘어나자 5자리로 부족해갖고 1988년에 6자리로 늘려요. 근데 지금 5자리나. 그런데 그 이후에 컴퓨터 통신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편지를 잘 안 보내고 뭐 이메일로 날리고 하면서 우편량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갖고 2016년에 다시 5자리로 내렸어요. 어쨌든 70년에 우편 번호를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다.
이게 우편제도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 전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신. 옛날에는 우체국가 갖고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는 그거보다 더 오래전 개항기 막 얘기하는 겁니다. 또도 이거 하는 거 있죠. 그걸 바로 전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먼저 나온 게 한성 전보총국이라고, 한성 전보총국이 1885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것보다 먼저 1년 전에 1884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니까 일본과 우리나라 간의 통신을 좀 빠르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1년 전 84년도에 해저로 해갖고 여러분들 전신선을 먼저 깔기도 합니다. 부산하고 일본 사이에 걸었죠. 그런 걸 보면서 그 정도 우리도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한성 정보총국을 만들었고, 그 해 85년도에 바로 어디? 자, 서울을 기점으로 해갖고 서울과 인천을 잇고요. 그 다음에 서울과 또 의주를 연결해서 청나라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전신선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하나만 더 얘기를 하죠. 전화. 전신 전화도 잘 안 나왔던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전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898년에 덕수궁, 예전에는 경운궁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설치가 됩니다. 자, 이 궁궐이 뭐하고 관련됐느냐?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니에요? 고종이 아간파천에 갔죠? 그러다가 복귀한 궁궐이 바로 경궁 덕수궁입니다. 그리고선 그 이듬해 바로 전화를 설치를 한 거예요. 이런 게 설치가 된다. 자, 이렇게 갖고 여러분들 무엇을 살펴봤느냐? 고대부터 어디까지? 근대화 이후까지 교통통신의 발달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는데, 근대화 이후에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있다. 바로 홍영식, 아주 중요합니다. 왜? 우정국 사건과 가장 관련된 게 이 갑신정변하고 관련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두고, 이때 84년도에 없어졌다 95년도에 을미개혁 때 다시 만들어졌다는 것도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던 것이 1970년에 우편번호 제도가 처음 실시가 됐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좀 이따 풀어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주제들이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한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통과 통신에 대한 시대별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4년도에 나왔던 문제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죠. 신라 소지 마립간 때, 여러분들 소지왕 또는 소지 마립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방에 우역을 설치했다. 여러분들 우역을 뒀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바로 뭐 지방에 가는데 관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역을 설치한 걸 바로 우역제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관도를 수리하였다. 틀린 거 없습니다. 고려 후기에 고려가 원에 복속되면서 몽골식 역참제도가 시행됐다. 여러분들 역참제라는 건 몽골에서 아주 유명한 제도인데 시행됐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우역을 소지마립간 때 처음 설치가 됐지만 고려시대 가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특히 원 간섭기 이후에는 몽골식 역참제도가 운영됐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선 초기에 중앙과 변방을 신속하게 연결하는 군사 통신 수단으로서 파발제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파발제도 아주 중요하다고. 원래는 조선 전기에는 여러분들 무엇을 사용했어요? 봉수제가 사용이 됐죠. 하지만 봉수제가 임진왜란 중에 제대로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다 무너져 버리게 되죠. 그러자 명나라에서 파발제도를 들여온다. 1597년 임진왜란 거의 말부터 제대로 된 제도를 시행하게 돼요. 파발제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선 초기란 말이 틀렸죠. 임진왜란 중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조선시대 영로 행정의 총괄은 6조 가운데서 병조에서 담당하였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역을 담당하는 것은 병조가 맞아요. 그런데 조심하라고 한 게 있었습니다. 파발제도는, 파발은 어디서? 공조에서 담당하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거 어렵게 내면 이런 거 갖고 장난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1번 문제 보셨고요. 자, 2번 문제는 뭐가 나오느냐. 자, 고려시대 교통통신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의 핵심은 고려시대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옳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운을 담당하기 위해 조창이라는 기관을 설치했다. 이건 뭐 고려, 조선 다 맞는 얘기니까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군사적인 위급 사태를 알리기 위해 봉수제를 실시했다. 봉수제도 실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문의 전달, 관물의 운송 등을 위해 역참제를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하였다. 이것도 뭐 틀린 거 하나도 없죠. 역참제, 특히 역참이란 용어가 제대로 쓰인 건 여러분들 원간섭기 이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봉수제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자 후기에 이르러 파발제 어떤 친구들 갑자기 고려란 단어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서는 맞아 전기에는 제대로 못했는데 후기에 제대로 맞네 이렇게 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파발제는 임진왜란 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려가 아니라 조선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답이 되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가 됩니다. 다음에서 서술하는 인물,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야 될 문제입니다. 기억은 영의정 홍순목의 둘째 아들로 그러니까 성이 홍씨예요. 홍씨라는 건 여러분들 알겠죠? 자, 1855년 서울에서 출생해 1881년 일본의 역제국을 방문한 후 우편제도의 편리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1883년에는 부사의 자격으로 미국 우정성과 뉴욕 우체국 등을 방문 시찰하고 돌아와 고종에게 우편의 필요성을 진언하였다. 그 후 1884년 4월 22일 우정총국을 설립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4일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누구에 대한 얘기? 홍영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홍영식. 우정총국의 총판으로 임명된 인물이죠.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정양, 조병직, 이상재, 윤치호 등과 함께 조사 시찰단의 일원으로 여러분들 몇 개월간 일본에 파견했다. 옛날엔 신사유람단이라고도 했었는데 마찬가지 요거 맞는 얘기죠. 바로 여기가 있습니다. 1881년 일본의 역제국을 방문할 때가 바로 조사시찰단의 일원으로 갔죠. 그 다음이 왕의 명령으로 서울 전동의 전의관 건물을 개수한 후 우정총국 청사 건물로 사용했다. 또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학도와 공장 수십 명을 이끌고 청나라에 가서 청나라에 안 갔어요. 군기제, 전신, 전화 등의 기술을 배우도록 하였다.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이건 누구에 대한 얘기? 김윤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윤식. 바로 1881년 영성사로 청나라에 파견된 김윤식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건 틀렸죠. 우정총판에 임명되어 박용효 등에게 사무를 분담하게 하고 일본, 영국, 미국의 공간에 우정국국 설립을 통고하였다. 이것도 맞죠. 우정총판에 임명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건 혼자 틀린 건 3번이 김윤식으로 틀렸죠.